여러분은 장강명 작가님 좋아하시나요? 책 읽어드립니다와 알쓸 범잡을 통해서 익숙해진 얼굴이 되셨고 문학상도 많이 받으셨지만 SF 이런 장르 소설도 재밌게 잘 쓰시는 분입니다. 출판계가 작가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지급을 했는지를 폭로한 분이시기도 하죠. 장강명을 좋아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장강명 작가를 좋아한다. 지식 예능인으로서의 장강명 작가를 좋아한다. 독서가로서 장강명을 좋아한다.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뭘 읽을까 살펴보다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이 싫어서 라는 소설책을 빌려왔어요. 이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도 정보가 없던 상태에서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빵빵 터지기도 했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이 책은 한국이 싫어서 한국에는 못 살겠어서 워홀을 떠나버리는 어느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창 헬조선이라는 말이 좀 많이 쓰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쯤일 겁니다. 2015년에 발표된 소설이니까 아마 그때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지만 딱히 지금이라고 해서 한국을 덜 싫어할 이유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이 한국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피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면,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게 20대쯤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음도 잘 담겨 있고 싫어하는 포인트들도 되게 재미있게 잘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책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이 싫어서로 이분의 소설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소설은 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런 구분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굳이 여성향, 남성향 소설로 나눈다면 이분은 남성향 소설에 가까운 책을 쓰셨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이었던 편이죠. 근데 한국이 싫어서는 굉장히 여성들이 낄낄댈 수 있을 정도의 재미있는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시거든요. 이전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면은 정세랑 작가님과 최은영 작가님이 나의 최애 작가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장강명 작가님의 이런 다른 작품들은 좀 취향이 아니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되게 사회적인 문제를 되게 잘 파고드시는 그런 점도 보여주고 좀 철학적인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날카롭게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취향의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저도 제 취향에 100%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테랑이나 기생충을 보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자기의 취향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분의 이 작품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산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단편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빵집 삼국지라는 작품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왠지 정말 내가 사는 동네에 그 프랜차이즈 빵집과 유명한 동네 빵집과 이런 것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만 같은 현실감이 높은 그런 재미를 굉장히 재밌게 느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잘 꼬집어내면서 너무 비극적으로만을 비춰주지 않는 톤을 원하신다면 그런 분들께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분을 책을 쓰는 사람 그리고 이분의 책만으로 어떤 매력을 느껴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책 말고 다른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쯤에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 읽어드립니다도 알쓸범잡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이분이 그렇게 영상 매체에서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입담을 보여주신 걸 거의 못 봤다고 봐도 되겠는데 그런 예능에 나왔던 모습 외에도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요조님하고 책 이게 뭐라고를 진행을 하셔서 그 뭐라고 할까 팟캐스트스러운 내용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좋아한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신 거가 책 이게 뭐라고라는 에세이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재미있냐면 마냥 좋은 점만 얘기를 하시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독서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막 특히나 작가라고 하면은 막 엄청 종이책의 사각거림만 좋아할 것 같고 되게 문구리 덕후일 것 같지만 본인은 전자책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러면서 막 이런 장점을 쓰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막 저도 종이책을 좋아는 하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덕후처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전자책이 더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공감하는 것도 있었고 독서에 대한 압박이라던가 신성한 권위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서는 재미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이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주시거든요. 호, 불호를 얘기하는 컨텐츠에서는 꼭 나와 같은 지점에서 좋아하고 같은 지점에서 이것을 안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호불호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라고 재치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자체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싶게끔 해주는 그런 대중적인 모습도 보여주셨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소수의 취향과 불호일 수도 있다라는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독서가로서의 이분은 어떻게 좋아하느냐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잘 쓰시는데 이러한 되게 지금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분은 소설이 뭘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장강명 작가님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쓰신 게 아니라 그분이 추천한 책이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좋았던 책도 있고 안 좋았던 책도 있었어요. 좋았던 책은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라는 책인데 이게 논문을 그냥 책으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소재가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제목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다수의 개미들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소수를 연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내가 모르던 세상을 만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반면에 세대주 오영선이라는 책은 띠지에 장강명 추천이라고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실망을 했어요. 이 소재 자체는 그때가 한창 부동산이 빵 완전 부동산 최고 찍을 때였거든요. 되게 시기적절한 것이었고 어쩔 수 없이 세대주가 되어야 했던 현실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소설로서의 스토리가 저는 좀 많이 재미가 없었어요. 뭐지 소재만 보고 추천한 건가? 실망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도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고 퓰리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은 제가 많이는 못 읽어봐서 이렇다 저렇다는 못하겠는데 본인도 책 쓰기를 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책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왜 이 책을 이 작가님이 읽어보고 싶은 책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의 기대는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읽은 책을 많이 기록해 두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페이스북을 알았는데 일부러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작가님 계정을 한번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올리신 게 많이 없고요. 한 2년 전까지 그 정도는 책을 정말 많이 업로드를 해두셨어요. 읽은 기록을. 인문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재미있는 뭐 스릴러 소설 시리즈 이런 것도 되게 폭넓게 읽으시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분명히 별점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 책에 레이팅을 주시는데 별점이 2개 아니면 3개인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책에 별점 4개, 5개를 주시는 걸까 너무 궁금해져서 스크롤을 계속 내렸어요. 되게 많거든요, 기록이. 근데 프랑스 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도 별점이 3개예요. 이것도 3개라고? 그래서 대체 뭐가 4개를 받는 걸까? 내리다가 제가 처음 찾아낸 별 4개가 다크호스라는 책이거든요.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데 저도 이 책 굉장히 뭔가 느낀 것도 많고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같은 걸 좋아하셨구나 하는 그 뿌듯함 혹은 흐뭇함, 왠지 동질감, 친밀감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분이 꼽은 5개가 뭘까? 그러고 내려오고 싶지만 정말 기록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좀 책으로 폭넓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런 재미있는 소설을 쓰실 수 있는 걸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떤 소설은 별점이 좀 생각보다 낮아서 안타까웠던 적도 있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나가시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독서가로서 본인도 이렇게 많이 읽고 기록을 잘 하고 계시니까 나도 좀 저렇게 읽어볼까 하는 걸 심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천성적으로 누구의 팬이라 덕후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작가를 좋아한다는 말은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균등한 정도로 좋아한다, 혹은 단점을 찾아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모든 걸 좋아한다, 모든 걸 응원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기대치가 다른 평균적인 기대치보다는 좀 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탁월하다고 생각해도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불호로 나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방 안에 코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음에 대해서 꺼리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서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만 좋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음을 잘 얘기해주는 커뮤니케이터 같은 느낌이라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얼굴이 잘 나와서 났는데 사실 이게 그 문제의 책이었죠. 안 좋은 일들은 잘 마무리가 되시고, 또 최근에 장편 소설을 새로 내신다고 들었거든요. 소설이 많이 팔리고 많이 사랑을 받으셨으면 또 그만큼 저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소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강명 작가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작가님의 팬분들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작가님을 이런 마음으로 좋아하는 팬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재밌게 보셨으면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